EH카와 토인비,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대답에 조금 아쉬운 답을 내렸던 선배 역사가들과 달리 2020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통찰력을 주는 역사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 헨리 카, EH카로 유명을 하죠. 사과를 낳았거나 역사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역사란 무엇인가를 무조건 갖고는 있는 역사 철학의 고전입니다. 그런데 이 고전이라고 하기에는 EH카 자체가 20세기 사람이에요. 심지어 역사란 무엇인가도 1961년작이고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주는 메시지는요, 크게 보면 완전 무결한 객관적 역사적 사실이 가능할까? 역사 서술은 과거의 역사를 결국 현재의 역사가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닐까? 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를 36년간 식민 지배했다 라는 팩트를 가지고 동사, 그러니까 서술어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를 강탈했다, 우리 민족을 약탈하고 착취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유린하고 탄압했다. 반대로 조약에 따라 통치권을 이양받았다, 봉건사회에 머무른 한반도의 근대화의 씨앗을 남겼다. 느낌 오시나요? 역사란 게 단순히 사실을 나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역사에는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독자들도 주관성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온 어록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역사가의 역할은 과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서 그를 해방시키는 것도 아니다.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과거를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다. 사실을 배우기 전에 역사가에 대해서 연구하라. 칸은 영국 외무부에서 20여 년 동안 일한 원래 외교관이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전문가였어요. 여기서 아는 척 포인트 하나, EH카가 사회주의자인가? 라는 캐캐 묵은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영화 변호인에서 임시완이 어딘가에 끌려 들어가고 잡혀 들어갈 때 그 증거가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 때문이에요. 실제로 군사 독재 시절의 한국에서는요, 역사란 무엇인가를 비롯한 EH카의 저작들이 불온서적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 배경이었던 부림 사건에서 실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외교관이 빨갱이다. 왜 갑자기 이런 논란이 나왔느냐? 카가 학계에서는 이름을 날린 게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지만 이 양반은 원래 소련사 전문가였어요. 1945년부터 30년에 걸쳐서 14권짜리 소련사라는 책을 쓸 만큼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치게 소련 편향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내전에 참여할 정도로 열렬한 사회주의자였던 조지 오웰도 과도하게 스탈린을 옹호한다고 카를 비판하기도 했죠. 이 때문에 카의 책들이 불온서적이 됐고, 반대로 운동권 학생들에게는 EH카의 책들이 필독서가 되기도 했죠. 이제 토인비로 넘어가 볼까요? 아놀드 조셉 토인비, 또 영국 사람입니다. EH카랑 동년배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제 진또배기 역사학자예요. 세계 모든 문명의 역사를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이 아놀드 토인비입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12권짜리 책에다가 그냥 다 때려 박은 겁니다. 1921년부터 준비 작업을 해서 약 40년 동안 썼습니다. 역사의 연구에서는 21개의 전현직 문명을 정리를 했는데, 재밌는 건 그 문명들의 흥망성쇠를 어떤 지배하는 법칙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서 각 문명의 역사를 썼다는 게 좀 재밌습니다. 이 편에 나왔던 이븐 하알둔의 역사 법칙이랑 비슷한데 훨씬 더 정교하고 역사적 근거도 풍부합니다. 여기에 아는 척하기 좋은 용어들이나 법칙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도전과 응전, 창조적 소수자와 지배적 소수자, 미메시스와 네메시스, 내적 프롤레타리아와 외적 프롤레타리아,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근해 공식 풀이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명은 어떻게 발전하느냐, 어떤 사회 안팎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인 그 도전과 그 문제를 그 사회가 어떻게 맞서느냐라는 응전으로 발전을 한다.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에스키모라든지 유목민처럼 문명이 성장을 멈춘다. 두 번째, 응전은 누가 하느냐, 소수의 창조적인 천재들이 주도를 한다. 비창조적인 다수,
대중이 그 창조적인 소수자를 따르는데 그걸 미메시스라고 한다. 그렇게 창조적인 소수자가 미메시스를 만들어내면 사회는 응전에 성공하고 문명은 성장한다. 세 번째, 그러다가 창조적 소수가 고인물이 되면 창조는 안 하고 지배만 한다. 그때 창조적 소수자는 지배적 소수자로 타락한다. 여기서 피지배를 당하는 다수자들은요, 더 이상 지배자들을 따르지 않는데요. 피지배적 다수가 미메시스를 철회하는 것을 네메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피지배 다수자는 반발은 안 하지만 시스템을 따르지도 않는 내적 프롤레타리아랑 지배적 소수자에게 어떤 폭력으로 맞서는 외적 프롤레타리아로 나뉜다고 합니다. 결국 사회는 응전 능력을 잃어버리고 문명은 쇠퇴한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미메시스, 네메시스는 그리스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가 나왔다. 얘도 빨갱인가?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프롤레타리아란 말은 고대 로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위는 고대 로마 시민인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 말고는 국가에 기여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라는 말을 프롤레타리아트 라고 했고요. 그걸 마르크스나 토인비가 그냥 갖다 쓴 겁니다. 프롤레타리아트를 썼다고 다 빨갱이는 아닙니다. 어렵죠? 그럼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토인비의 주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인종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어떤 그 사회의 대응 방식 때문에 갈린다. 그리고 그 대응 방식은 어떤 인간관계, 집단 관계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진행되는 각각의 문명들은 탄생, 성장, 쇠퇴, 붕괴라는 과정을 거쳐서 순환한다. 이 말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역사 다원주의, 어떤 인간 집단의 상호작용, 역사 순환론이라고 대충 퉁치면 됩니다. 참고로 1987년부터 인류의 학문적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토인비상이 만들어집니다. 토인비와 함께 묶이는 학자들은 세뮤얼 헌팅턴 등입니다. 세뮤얼 헌팅턴은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인 한 5년 전에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써서 오히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학자입니다. 국가와 문명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건 정치 이념이나 경제 체제,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전통, 문화, 특히 종교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구는 다문명 체계, 다종교 체계가 이루어져서 그걸 인정을 해야 한다. 문화적으로는 상대주의를,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보편주의를 입각해서 국제 분쟁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9.11 테러라는 엄청난 문명 충돌 직후에 주목을 받긴 했는데 20여 년이 지나서 우리 한반도 문제, 중동 문제, 홍콩 문제 등등 문명 안에서의 충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지금에도 과연 헌팅턴의 주장이 유효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역사 철학책을 통해서 역사 서술엔 역사가의 주관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이에이치카. 서구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탈피해서 각 문명의 역사가 보편적인 법칙에 모두 따라서 순환한다라고 말한 아놀드 토인비. 세계 대전과 냉전의 역사가 인류의 시각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걸 증명해준 학자들이라고 봅니다.